네, 마감 백전불패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올해 1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드디어 코스닥이 1000스탁 돌파가 됐습니다. 1000포인트가 넘어갔고 오늘 장중에 무려 6%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올해 처음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3000스탁을 외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와 더불어서 지금 투자자 애탁금은 연일 늘어납니다. 지금 주식 안 하는 친구들 많이 안 보일 텐데 그만큼 주식에 대한 그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라고 보여지고요. 투자자 애탁금은 이제 100조 원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시장에 풀려있는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을 제대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선 쉬고 있는 반도체주,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나란히 컨퍼런스 콜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HBM 관련해서 어떠한 호재성의 뉴스가 전해질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 또 젠순왕 엔비디아 CEO는 현재 중국에 있습니다. HBM 관련해서 수출에 관련한 호재가 나올 것이라고 현재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그 종목 군단들의 그 동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번 주엔 FOMC 발표와 함께 또 빅테크 주들의 실적도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1월의 마지막 주간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2시의 시장 분위기 읽어보실까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립니다. 오늘 코스피도 개장하고 나서 5,023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또 한 번의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지만 최근에 정말 가파르게 빠르게 많이 올라갔죠. 그렇다 보니 고가권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듯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4,946포인트, 현재 구간 0.8%의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오늘의 자금은 코스닥으로 확 쏠렸습니다. 1,050포인트, 5.6%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시죠. 이렇게 오늘 시장이 급등한 배경 중에 하나는 오늘 원달러 환율의 안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말 사이에 원달러 환율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오늘 22원 떨어지면서 무려 1,440원 선에서 이 원달러 환율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현물 시장 안에서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3,900억 원, 기관이 1조 가까이 던지고 있는데요. 개인이 오늘 저가 매수세,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1조 3천억 원의 개인들의 순매수가 살펴지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 시장으로 정말 거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4,100억 원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이 무려 2조 넘게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으로는 오늘 매도 압박이 거센데요. 현재 구간 1,001조 원에 계속해서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단의 종목들 보겠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오늘 지지부진한데요. 삼성전자가 결국 장중에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3%의 약세,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3%가 넘어가는 하락으로 74만 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는데요. 참고로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디램 가격을 100%, 그러니까 현재 대비해서 2배 이상 그 가격을 인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은 계속해서 품고 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이벤트를 앞두고 일단은 관망세가 짙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더 많이 밀리네요. 3%가량의 하락으로 최근에 주도했었던 반도체와 현대차 중심으로 오늘 물량이 출회되고 있고요. 이 자금들이 확실히 오늘 코스닥을 들어 올리는 그 덩어리 섹터들에게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특징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구간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삼성전자 따라서 오늘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자리하고 있는 종목들도 오늘은 혼조세가 뚜렷합니다. 이 안에서 방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정도가 0.3%의 상승인 가운데 조선과 조선기자재, HD 현대중공업 현재 4%의 하락, 기아도 오늘 떨어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오늘 원전주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보겠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코스닥의 초강세인데요. 알테오젠이 오늘장에서 40만 원의 탈환에 성공을 해냈습니다. 최근에 알테오젠 기술 수출 관련해서 우리의 눈높이 그 이하로
예상했던 숫자보다 좀 덜 찍히면서 주가 그야말로의 급락이었었는데요. 일제히 만회를 해내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알테오젠이 3%의 상승이고 ABL 바이오도 오늘 장중에 20%가 넘어가는 급등이었는데요. 현재는 19%의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오늘 장에서 2차 전지 정말 강합니다.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최근에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나란히 14%, 17%의 강세 움직임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또 한 번의 로봇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프리마켓이 아니라 정규장에서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는 건 그야말로 폭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금요일에 사실상 로봇주들의 랠리가 끝났을까라는 물음표가 좀 던져지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었던 현대 무벡스, 유진로봇, 휴림 로봇 같은 종목들 거의 하한가 직행해서 끝이 나기도 했었죠. 그렇다 보니 월요일장 겁먹고 시작하신 이 투자자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만회내는 움직임이 정말 뚜렷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도 23%의 상승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오늘 다 살아났습니다. 삼천당 제약 8%, 최근에 제약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 섹터는 그 섹터 대비 섹터 안에서 아웃퍼폼 해줬었는데요. 오늘 삼천당 제약 필두로 비만 치료 관련주들의 양호한 움직임이 또 한 번 확인되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과 리가켄 바이오 10% 이상의 상승, HLB도 8%, 펩트론 최근에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8%가량 올라와 주면서 재차 27만 원 선, 최근에 낙폭이 커지기 직전 가격까지 올라와 주는 흐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시의 시장 분위기 읽어봤고요. 장 막판까지 이 같은 이 기세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포트 전략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마감 100점 불패 출발합니다. 네, 여의도 승부사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천스닥한 의미가 정말 큰 날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제대로 바뀌고 있는 듯한데요. 코스피는 쉬고 코스닥의 초강세. 그렇다면 우리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우리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놀라운 시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상한가 그리고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전략들 세워볼까요? 우리 이창대 장인투자클럽 대표님과 함께해 보시죠. 네, 내 포트를 빨갛게 물들이고 싶으시다면 우리 유경훈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주실지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이창대 대표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크로적인 환경들과 맞물려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정말 대단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한가, 사상 최고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시장 안에서 어떻게 좀 돌파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시장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전개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코스닥 육성 정책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육성 정책이 이제 시행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3천 스탁을 목표로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만큼, 지금 이제 코스피 5천도 처음에는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단계였지만, 실제로 달성이 된 지점에서, 이제 3천 스탁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기대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중심의 섹터들이라고 보면은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쪽, 그리고 로봇, 세 가지 섹터가 가장 좀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이제 그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특정 이제 코스닥 중심의 섹터들 위주로 투자 전략을 한번 재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로는 단연 코스닥 위주의 섹터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섹터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볼 만한 건 역시 로봇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로봇에서도 우리가 코스닥 대표 혁신 업종으로 수급이 집중된다라고 했을 때, 피지컬 AI 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현대차그룹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현 구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도 아무래도 이제 피지컬 AI에서 가장 정수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로봇 섹터가 수급을 지속적으로 빨아들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장중에 상한가를 가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시총 최상단에 있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 1등 종목인데 뭐 1등이 다른 종목이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시총 1등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100조를 넘어가면서 2차전지 대장주들이 수십 조를 갔는데 대장주 1등 시가총액 종목이 과연 시가총액 3, 40조, 50조를 못 갈 것인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겨우 이제 10조 위로 올라서기 시작했으니까, 뭐 한 2, 30조 정도까지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펼쳐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제 얼마나 많이 그 산업의 수요를 빨아들일지, 그리고 이제 자금들을 빨아들일지는 봐야 되겠지만, 피지컬 AI 산업에 이제 수요가 집중되면서 로봇 산업들의 이제 수급 집중이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역시 코스닥 시장의 기대감 1등 공신이죠. 로봇 쪽, 피지컬 AI 쪽 짚어주셨습니다. 종목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상한가 간 종목 유일로보틱스가 이제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유일로보틱스가 로봇 액추에이터 유라를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고요. 청라 공장도 이제 그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면서 생산 캐파 자체도 빠르게 이제 확장될 걸로 전망되는 게 올해부터입니다. 이제 글로벌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시장에 이제 본격 진출할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뭐 기존에 이제 유일로보틱스,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이제 대주주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충분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내가 매매를 전개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부터 한번 이제 상황 자체를 좀 보면서 잘 이제 타점을 잡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랠리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로봇 안에서 액추에이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유일로보틱스 상한가 갔는데요. 체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섹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2차 전지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을 상징하고 있는 섹터가 지금 현재로서는 로봇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이제 2차 전지가 ESS 중심의 AI 산업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확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는 이제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계속 악재가 반영돼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악재는 뭐 주가에 대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ESS 중심의 성장 모멘텀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지점이라,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ESS의 로봇이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또 섞여게 되는 이 2차 전지 짚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 당분간 계속 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종목은 어떤 종목 바라볼까요? 네,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중심의 육성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시총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아무래도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되기도 하면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섹터 수급이 이제 계속적으로 집중이 될 거기 때문에 에코프로 역시 이제 강세를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로봇 산업이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로봇 산업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요도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장기적인 모멘텀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제 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막대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역시 지금 현재 가장 특징적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반등하기 시작하는 2차 전지입니다. 그 안에서 에코프로 눈여겨보시죠. 자, 그러면 주셨던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잘 가주면서 증권주들이 역시나 각광받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키움증권도 상당히 잘 가고 있는데요. 현재 수익률 21.96%입니다. 조금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키움증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증권주들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삼성증권, 뭐 한국금융지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서 고객이탁금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뭐 올해도 고객이탁금이 쉽사리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랠리 자체를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올해까지는 증권주들 강세를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내내 증권주들의 강세를 기대하면서 키움증권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주셨을지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승부주는요, CMS 주셨고요. 어떤 모멘텀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로봇주가 워낙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신고가를 쓰고 아직 추가적인 급등까지는 아직 안 나온 종목 중에 CMS가 있습니다. 뭐 클로봇이나 이런 종목들도 이미 많이 날아갔는데 C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과기정통부라고 해서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업에서
피지컬 AI 기술 검증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메스는 이제 쿠팡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많이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 쿠팡 로봇 투자가 이제 200% 본격 확대하겠다, 훨씬 더 많이 로봇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쿠팡 자동화 물류센터라고 해서 이제 CFC의 솔루션 적용을 시메스가 담당하게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차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그 물류센터에도 모두 적용될 걸로 기대되다 보니까 이제 물류 자동화 관점에서 최근에 뭐 현대모백스 같은 종목들도 정말 많이 올라갔는데, 시메스 역시 어찌 보면 지금 1등 물류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쿠팡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5만 원 정도를 노려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가 이제 신고가 5만 원을 뚫게 되면 그때 그 위로 좀 더 욕심을 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손절 라인을 한 3만 5천 원 정도 이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시메스 받아봤습니다. 오늘 장중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창대 대표님, 오늘도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은 말씀, 좋은 종목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역시나 로봇주의 랠리는 끝이 나지 않죠.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까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시메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고 많은 로봇주 안에서 지금 물류 쪽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안에서 이미 그 기술성,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쿠팡의 수혜도 가득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죠. 지금 물류 자동화와 함께 쿠팡과 함께 결을 하고 있는데요. 시메스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솔루션 적용할 전망도 돋보인다라고 하니까요. 함께 모멘텀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메스 현재 매수가 이하에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가 3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메스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챙겨보시죠. 네, 이 시각 현재 우리 시장 분위기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강세가 나오고 있는 오늘장인데요. 코스피 코스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코스피가 5천까지 정말 빠르게 달렸다 보니 최근의 쉼은 좀 당연한 조정이 아닐까, 쉼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는 코스피가 0.8%가량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속적으로 이 약세를 좀 더 짙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장중에 5,020선까지도 터치가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오늘도 써 내려갔었지만 현재는 약세로 등을 돌렸고요. 4,94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좀 더 월등하다는 점에서 좀 양질의 흐름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코스닥은 5%가 넘어가는 상승입니다. 장중에는 6%의 급등이 나오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1,053포인트, 현재 구간 지속적인 견조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코스닥입니다. 자,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실 텐데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우리의 발목을 잡았었던 부분이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었을 텐데 환율의 초강세, 그렇다 보니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이 자금 이탈을 부추겼었죠.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오늘 20원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440원 수준까지 뚝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가 연출되고 있고요. 역시나 오늘도 삼성과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코스닥으로는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 특히나 기관 쪽으로는 최근에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오늘도 기관 무려 2조 넘게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총상단 종목들인데요.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아쉽습니다. 현재 3%가 넘어가는 하락으로 74만 원 선이 찍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에 계속해서 좀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78만 원이 직전 고점입니다. 과연 이번 주 목요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 리레이팅이 나올 수 있을 자리인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0.16%의 약세로 15만 1,0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프리마켓에서 16만 원도 터치가 되기도 했었죠. 오늘장에선 약세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삼성전자 계속해서 HBM과
디램,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우리가 챙겨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3%가 넘어가는 약세, 현재 4% 가까이 밀리네요. 49만 원 선까지 50만 원이 이탈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59만 원 선도 터치가 됐었던 현대차였지만 가파른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이 상승폭이 반납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50만 원 언더로 오늘 떨어졌다는 부분 현재 체크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삼성전자 따라서 2%의 약세. 그리고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꿈틀꿈틀의 움직임이 나와줬었고 오늘 드디어 정말 강력한 수급과 함께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인 오늘 장중에 약세에서 현재 구간 상승으로 전환에 성공이 됐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 확실히 오늘 코스피 종목들은 힘이 없는데요. 삼바가 현재 보합 부근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우주항공주들과 맞물려서 방산주, 우주항공주들의 강력한 상승이 나와줬었는데요. 오늘 장에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소폭의 상승이고요. 조방원 안에서 HD현대중공업, 기아,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들 중심으로는 오늘이 쉬어가는 날 살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한판 또 볼게요. 코스닥 한판 보고 우리 유경훈 전문가 만나 뵙겠습니다. 알테오젠이 3%의 반등이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16%, 18%, 그리고 ABL 바이오가 무려 20% 가까운 상승이고요. 오늘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시각 현재 24%의 상승으로 67만 원 부근까지 올라와 준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읽어보고 있는데요. 시장의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으로 강력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흐름이죠. 우리가 지금 자리 포트 전략 좀 다시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경훈 전문가와 함께 전략 챙겨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경훈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이 대형주, 중소형주가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대형주가 그동안 좋았던 거에 비해서 코스닥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부터 저는 코스닥 장세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 투자하시면서 그동안 소외됐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잠시 후에 이어지는 섹터 통해서 제가 어떤 종목 봐야 될지까지 빠르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들어봤고요. 오늘의 특징 섹터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일단 저는 2차 전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에서도 최근에 이제 코스피를 5천이 목표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가 2차 전지가 우리 코스닥에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서로 이제 양분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잘 가면 당연히 2차 전지가 가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흐름을 봤을 때 현재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 그러니까 시총 1등 기업이 원래는 알테오젠이었었는데 시총이 거의 에코프로비엠이랑 알테오젠이랑 거의 좀 비슷한 수준까지 오게 됐어요. 조금만 더 가면은 에코프로비엠이 또 추월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코스닥 1등 종목이 바이오였다면 이제는 2차 전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때문에 오늘 특징 업종으로 2차 전지를 가져오게 됐고 그 중에서 이제 탑픽 종목으로 제가 오늘 에코프로비엠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알테오젠과 이 에코프로비엠의 시총이 알테오젠이 한 20조 원 정도가 되고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시총 기준으로는 거의 이제 다 왔다고 보여져요. 조금만 더 올라가야 되는데 격차만 줄었죠. 그래서 현재 에코프로비엠과 알테오젠이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소식 중에 또 그게 있었죠. 전고체 배터리가 삼성 SDI에서 만드는 전고체 배터리가 현대차에 투입이 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 시총 1등이라는 그런 기대감 플러스 삼성 SDI를 통해서 현대차 로봇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것들까지 좀 좋은 재료가 되지 않나라고 저는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목요일날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거기에서 이제 ESS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시장은 로봇, 전고체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ESS 재료까지 붙어준다면 에코프로비엠의
더 추가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에코프로비엠은 2025년 흑자 전환이 성공이 된 기업이 되겠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종가 20만 원에 넘어갈 경우 내일쯤 해서 단타 거래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수급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 보시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에 초강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사인 받아봤고요. 잠시 후에 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AS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섹터는 어딜까요? 네, 두 번째는 반도체인데요. 요즘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워낙 뭐 좋은 소식들 많이 들으셔가지고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빨리 좀 정리를 드리면 지난주에 그 반도체 섹터, 특히 이제 인텔이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이 나오고 급락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이쪽은 분명히 좀 사정이 좀 다르다. 많은 부분 확인할 수 있었고, 최근에 CES 이어서 지난주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AI는 아직 멀쩡하구나, 아직 수요가 좀 있다는 거를 확인한 게 저는 반도체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징 업종으로는 삼성전자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1분기 낸드 가격이 100% 인상이 됐다는 소식이 좀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에 또 실적 발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 드리겠고요.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전년 대비 한 200% 정도 수치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경쟁업체, 뭐 엔비디아, TSMC에 비해서 저평가된 종목인 만큼 저는 추가 상승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만약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이제 기대감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이후로는 약간의 눌림목도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요즘 뭐 많이 나오고 있는 20만 원 돌파설 얘기 나오잖아요. 충분히 저는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오늘 제가 잠시 후 여러분께 추천드릴 종목도 반도체거든요. 삼성전자가 이만큼 올라올 만큼 아직 덜 올라간 그런 반도체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 이번 주 금요일 실적 나오는 거 저도 잘 보면서 저희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네요. 20만 원까지도 넘어갈 수 있겠다 말씀 주신 만큼 우리 유경훈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국민주 삼성전자 흐름 함께 체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AS 가볼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어느새 105%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2차 전지의 하루인데요. 앞으로 더 욕심낼 수 있을 자리일까요?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대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많은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제가 처음 드렸을 때가 작년 겨울이었었죠. 작년 10월 달 좀 넘어가면서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목표가를 아슬아슬하게 이제 가지 못하고 12월 달에 아슬아슬하게 코앞에서 좀 무너졌던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에 와서 목표가를 뚫고 더 올라가는 좀 원동력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어떤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하면은 좋지만 돌파를 못하고 좀 지지부진하면은 그동안 투자했던 투자들도 좀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개미털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한 2번 정도 나오고 나서 이번에 급등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성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정말 전고체 배터리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었고, 지난주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로봇에 탑재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삼성 SDI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같이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우리나라의 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저는 거의 대장주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수 화학 시절부터 저는 대장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뒤늦게 시장에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 기준으로도 실적이 4상태의 실적이 나올 게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고 벌써 100%도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후발주나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상하는 눌림목 구간을 설정해 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번에 주가가 약간 좀 조정세로 가고 있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 고점을 찍고
11만 원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예상하는 저점은 한 9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는 눌림목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해봐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무료 정보방에 오시면은 언제쯤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 부분 한번 잡아드리려고 하니까 근데 주주분들은 저희 정보방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수익 내신 분들 전부 축하드리고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2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될 만한 2차 전지 관련주를 또 소개드리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도 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로 우리 100% 이상의 수익을 맛보고 있는 자리인데요. 다른 2차 전지도 주시겠다 하셨으니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방에서 우리 유경훈 전문가와 함께 이 시장 대응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챙겨주셨을지 승부주 열어볼게요. 자, 오늘은 ISC 주셨네요. 네, 예전에도 한번 들어서 우리가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아까 우리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하면서 그리고 이제 미국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아직 거기 뒤따라가지 못한 종목들 그걸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중에 하나로 저는 ISC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현재 AI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는 1등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갑자기 1등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작년도 1등이었고 재작년도 1등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에서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 고객사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있고요. 삼성전자 있고 또 AMD도 고객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잘 나가는 기업들을 전부 다 고객사로 갖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장기 성장성은 이미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제가 요즘 중요하게 보이는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분 구조를 보시게 되면 ISC가 대주주가 SKC입니다. 거의 한 50% 가까이 갖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지분이 국민연금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게 요즘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우리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고갈된다 어쩌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 주식을 잘 해야 또 우리의 미래가 또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현재 우리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분 갖고 있는 기업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아무 기업이나 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C는 반도체 후발주이면서도 국민연금이 지분을 투자한 기업으로 저는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실적의 경우는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이 나왔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이번에 발표될 4분기 실적의 경우는 그때 실적보다 더 좋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라고 하고요. 가장 주목하고 싶은 건 당기순이익 부분인데 이 부분이 크게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이 기업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26% 정도 나오고 있고 핵심 사업의 경우는 30%를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라 마진율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 봤을 때 실적이 올해도 좋은데 이건 내년까지 좋다고 할 수 있는 꾸준히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 2027년도까지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면서 주가의 경우는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가 쭉 떨어졌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에 갑자기 10만 원이 깨졌었는데 그때가 딱 좋은 타이밍이었더라고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제 차트상에 현재 매물대를 막 돌파하는 흐름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ISC 오늘 좀 올라온 부분들이 저는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11만 원을 넘어준다면 내일부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구간이라는 부분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 현재가 기준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일단 14만 원을 잡았어요. 최근에 증권가 목표가가 한 13만 원대 중반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14만 원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아마 실적 나오고 나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 14만 원 잡아드리겠고 손절가의 경우는 지난 저점인 근처 9만 9천 원 설정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11만 원 부근에서 잡아보시고 목표가 좋은 구간 수익 실현할 수 있도록 저도 무료 정보방에서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함께 큰 수익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으로 ISC 받았습니다. 5% 이상의 상승을 가져가는 구간인데요. 현재도 진입 가능 사인 받아봤고요. 우리 목표가, 손절가, 유경훈 전문가가 알려주신 대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ISC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부터는 이 두 종목으로 수익 보겠습니다. CMS, ISC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여의도 승부사였습니다. 네, 월요일 마감 준비는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시장 진단해 볼 텐데요. 와, 오늘 코스닥이 그야말로 날아올랐습니다. 6%가 넘어가는 상승으로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이 되면서 오늘 천스닥 단숨에 돌파가 됐잖아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마어마하다는 걸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말이죠. 그때 이제 한번 코스닥이 급등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 나온다. 어쩐다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도 지금보다는 세진 않았습니다. 예. 네,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3,000포인트 언급을 지난주 금요일에 했었고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도 많이 샀지만 기관 투자자가 네. 1조가 넘는 그 순매수죠.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 2조 1,000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있느냐? 오늘 연기금도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아마 투자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많이들 기억 못하고 계시지만 국민 성장 펀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완벽히 지금 조성된 건 아닌데 물론 이게 지금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한 150조 원 정도 규모로 그때 만들겠다고 대선 공약을 했었는데 네.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국민연금 아까 말씀드린 전체 자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약 1,500조 가까이 됩니다. 1,480조인데 여기서 이제 해외 주식 비중이 한 50%가 넘는데 일정 부분이 국내 주식으로 조금 더 편입이 확대된다면 충분히 유동성 더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있고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 퇴직연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퇴직연금이 500조 원,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거의 500조 원에 육박하는데 여기서 약간 위험 성향 그 투자 비중이 25%예요. 근데 이것도 작년에 증시가 좋아지면서 안전형에서 위험 성향으로 변경시킨 게 25%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변경이 이루어지면 500조 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 5%만 위험 성향으로 바뀐다고 해도 수조 원의 네.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물론 이게 다 코스닥에 들어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기관 투자자가 지금 거의 2조 원 가까이 2조 원 넘게 지난주 금요일에는 거의 1조 원 가까이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연금은 금융투자 쪽이거든요. 네. 증권사 계좌로 들어가는 쪽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알게 모르게 그러면서 증시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네. 일시적인 게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이제 올라온 그 급등의 배경 중에 하나가 금융투자의 순매수가 아닐까 네. 싶은데 꾸준히 기관이 사들였었거든요. 그렇다면 대표님 이제 코스닥은 드디어 오늘이 상승의 딱 시초가 아닐까 싶어서 코스피와 같은 랠리를 이제부터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사실은 지금까지도 코스닥이 썩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지 야금야금 계속 가긴 야금야금 계속 했죠. 올라왔었어요. 작년에 코스닥이 이래저래 해도 네. 거의 3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 올해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올해 2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닥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포트의 비율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가 궁금한데 이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덩어리 섹터들이 있잖아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로봇 섹터요. 네. 지금 시점에서 우리 개인들 뭘 사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다 갑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서 투자 비중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은 저는 이거는 참 의미는 없는 대답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제가 그래도 이제 답은 드려야 되니까 네. 뭐 코스닥에서 이제 뭐 로봇 반도체 30 그리고 뭐 바이오 2차 전지 20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어느 한쪽에 100%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확신만 있다라면은 네. 뭐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힌트는 여기에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10% 이상 상승 중에 있어요. 물론 네. 코스닥이 지금 한 6%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 알티오제는 3%밖에 못 올라요. 최근에 떨어진 거 대비해선 참 섭섭한 숫자이긴 하죠. 그렇기도 한데 왜 3%밖에 못 오를까요? 왜 그런 거예요? 알티오제는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아니죠. 아,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야 코스피를 되네. 넘어가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단도 좀 제한적이겠어요. 알테오젠은 뭐 제한적이라는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엔 그렇다는 거죠. 네. 오늘 알티오젠만 못 가는 거는 뭐 지난주에 악재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알티오젠은 코스피잖아. 네. 어쨌든 코스닥 자금을 코스닥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좋은 건데 여기서 더 치고 나가는 종목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에코프로 그룹이 더 간다 그러면 2차 전지가 같이 가는 거고 만약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가 더 치고 나가면 바이오가 이제 오래간만에 한 두세 달 만에 치고 나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리노공업이 오늘 한 9% 오르고 있는데 네. 리노공업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상위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큰 종목에 가면은 반도체 소부장에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어느 섹터에 있는 대장주가 좀 더 치고 나가느냐 그걸 보면서 그 밑에의 섹터를 종목을 좀 그 관심 있게 보면서 비중을 높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삼성전자가 가야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야지 반도체 소부장에 가는 것처럼 네. 저는 좀 대장주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중은 나눠주셨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말씀 주셨거든요. 대장격들이 어떻게 움직여 주는지가 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한 섹터씩 그럼 우리가 뜯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부터 볼게요. 이제 범 로봇으로 묶이면서 2차 전지가 돌파구를 마련한 흐름인데 오늘 장에서 급등이잖아요. 최근에 네. 전고체 배터리 중심으로 또 강력한 시세가 나와주고요. 그럼 2차 전지의 대장은 LG엔솔이에요? 아니면 에코프로인가요? LG엔솔은 대장은 아니죠. 만약에 2차 전지를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로봇 때문에 지금 2차 전지가 지난주에 움직임이 네. 나온 거고 뭐 오늘은 뭐 꼭 그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2차 전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이끌고 있어요. 하지만 LG에너솔루션은 보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면 코스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가는 건데 저는 로봇에 대해서 어떤 2차 전지의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로봇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는 얼마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나 ESS에 들어가는 용량과 다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못 가냐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을 봐야 되냐? 전고체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로봇은 배터리가 핵심인데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좀 비싸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전고체를. 지금 전고체가 없는 게 아니라 비싸서 못 쓰는 거거든요. 전고체 개발됐나요? 거의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고체를 만약에 지금 전기차 LFP나 NCM 용량을 넣게 되면 전기차가 2배가 돼요. 그러면 고객이 못 사겠죠. 가격이요? 가격이 비싸서. 그렇죠. 배터리 가격이 그렇게 비싸기 때문에 상용화가 당장 그래서 대중화가 안 되는 건데 로봇은 아니라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에는 전고체 배터리의 개화를 좀 더 빨리 일으킬 수 있다. 그럼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면 대장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LG에너솔루션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분석하고 있는 삼성 SDI가 대장주가 될 수 네. 있다. 그래서 지난주도 삼성 SDI가 10몇 % 올랐었던 게 그런 부분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당연히 이 전고체 관련해서 최근에 좀 제가 알기로는 계열사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또 뭐 다른 소부장을 본다면 뭐 레이크로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로봇 때문에 2차 전지가 간다라면 전고체 쪽 이쪽에 대해서 좀 기술력이 있고 정말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을 보는 게 맞는 것이지 단순하게 2차 전지가 다 가니까 지난번 2차 전지가 뭐가 갔었지? 하여서 보는 건 아니다. 네. 처음에 2차 전지가 갈 때는 자동차. 그다음에 작년에는 ESS, 지금은 로봇. 약간 로봇 관련돼서 전고체를 좀 보는 게 그래도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보다는 지금은 전고체 쪽에 집중을 해보자. 로봇의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묻어있는 섹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 보니 삼성 SDI를 좀 바로미터 삼아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뭐 급등 나왔었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해보자 말씀 주셨는데 로봇 대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은 답답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로봇을 살펴봐야 될 텐데 지난 금요일에 사실 로봇주 겁 많이 났었거든요. 네. 막 잘 갔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뭐 하한가 네. 부근까지 거칠게 그쵸. 매물이 출회가 됐었는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말 그대로의 폭등이어서 네. 로봇은 다시 한번 살아났다. 이제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볼까요? 근데 사실은 로봇은 아직까지도 저는 과열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못 간 종목군도 중심으로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이 시간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에는 기술력이 확인된 기업인데 못 가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한번 터치했었던 네.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못 간 기업을 보는 게 맞다. 오늘 유일 로보틱스인가요? 상한가 갔어요, 네. 지금. 루이 로보틱스도 사실은 못 갔어요, 전혀. 못 맞아요. 가다가 오늘 급등한 거고, 뭐, 시메스 같은 경우도 네. 오늘 그동안 좀 가려다가 못 가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12% 올랐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주를 보신다 그러면 조금, 기술력은 있는데 좀 평가를 좀 못 받았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접근해 보신다 그러면 네.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마찬가지로 뭐 오늘 이렇게 급등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고점을 뚫렸다라는 생각을 봐야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매수가 더 유입이 된다라면 뭐 100만 원 불가능하진 않다. 뭐 지금 70만 원 약간 오늘 아침에 70만 원 찍고 좀 내려왔지만 지금 가격보다도 네. 앞으로의 가격을 생각하면 100만 원 가능성도 열어놓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진짜 답답했었거든요. 뭐 올라가면 50, 내려가면 48이었는데 오늘 단숨에 돌파가 됐습니다. 장중에 70만 원 상한가 찍고 지금 67만 원 부근인데 그럼 여전히 상승 여력은 오늘로써 더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주신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의 큰 양봉 또 대량의 거래량 네. 아마 이거 또 외국인 기관들의 또 순매수 상위 종목군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갑자기 또 내일 전략 매도로 나오지 않는다라면 네.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주 안에서도 덜 올라간 로봇주 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살펴봤고 로봇 봤고요. 우리 제약바이오 볼 텐데 앞서 알테오젠 이야기 주셨잖아요. 알테오젠 조금만 더 얘기해보면 학회 일정도 이제 3월부터 있던데 네. 알테오젠 관련해서 우리 보유자들 참 힘들어하시거든요. 네.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어요. 굳이 손절도 아니고. 그렇죠. 뭐 여기서 손절 어차피 이미 한번 맞은 상황에서 네. 더 나올 악재가 없잖아요. 이미 뭐 약간 실망스럽긴 하지만 2%가 확정인 거잖아요. 네. 뭐 2%에서 갑자기 1%가 되질 않는다는 거. 그리고 로열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라는 부분들을 장점을 내세웠고 또 하나는 물론 이거는 제가 회사표는 무조건 들겠다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우리가 뭔가 계약을 맺을 때는 사실은 확인된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좀 싸게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거 좋은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갑이 되면서 비싸게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테오젠이 지난번 JP모건 헬스케어 끝 무렵에 한 1, 2주 내에 좋은 소식이 있다. 네. 좋은 계약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번 달 말 혹은 다음 달 초까지 해가지고 아무리 길게 봐도 설 명절 전까지 해서 어떤 계약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계약이 나왔을 때 여기서는 뭐 5% 받았네? 뭐 10% 받았네? 이게 확인되면은 알테오젠 전주가 다시 간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계약권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 이후의 계약권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고 또 여기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되는 게 확인된다라면 주가는 다시 한번 저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손절이라든지 뭐 그런 건 의미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일단 보유하고 계시다면 끌고 가보자 전략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비만 치료제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소외되어 있었을 때도 비만 치료 쪽은 선방을 해서요. 네. 오늘 장에서도 뭐 분위기가 좋고요. 비만 치료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될까요? 근데 비만 치료제가 선방했나요? 최근에요? 최근에 뭐 D&D 삼천당 파마텍이나 제약 하나 빼고는 네. 뭐 사실 D&D 파마텍도 지난 금요일 많이 오늘 쉬긴 했었죠, 그동안. 반등하고는 있지만 네. 막 추세가 막 신고가를 갈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올릭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올릭스 차트 한번 본다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간 조정의 연장선이에요. 일동제약도 쉬네요. 네, 최근에. 일동제약도 옆으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만 치료제는 아직은 뭔가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안 빠지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 기간 조정을 주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숨고르 이기는 것이고 여기서 매물 소화가 잘 이루어지면 다시 뭐 그 2차, 3차, 4차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여전히 좀 올해 비만 치료제를 본다라면 경구형을 받는다 판단하고 있어요. 경구형의 시대가 이제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일동제약, 뭐 D&D 파마텍 사실 기업이 몇 개 없거든요. 네. 그리고 삼청당 제약도 전 그게 그렇게 오를 만한 뉴스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경구형 관련해서 일본과 같이 준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비만 치료제를 조금 기업을 선정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먹는 위고비가 정말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 안에서도 경구용 비만 치료 키워드가 달려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압축을 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로써 코스닥의 초강세가 이어지니 코스피 종목들이 좀 소외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뭐 달렸었잖아요. 우리가 코스피 전략은 어떻게 챙겨봐야 되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냥 뭐 코스피, 코스닥 뭐 다 같은 시장인데 사실은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를 좀 많이 꺼려 하시죠. 왜냐하면 금액이 비싸니까 코스닥 하이닉스 70만 원, 80만 원 막 이러고 삼성전자가 이제 14만 원, 15만 원 싸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종목을 비교하면 싼 건 아니죠. 그 외에도 현대차도 갑자기 올라서 한 60만 원 이러다 보니까 코스피 너무 비싼데? 근데 이게 주가의 한 종목의 주가의 값어치를 볼 게 아니라 그 시장, 그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이라든지 그 기업의 가치를 감안하면 코스피는 전 여전히 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해서 오늘 개인 투자자가 1조 원 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게 나쁜 전략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코스피도 가고 코스닥도 간다. 다만 코스피는 말씀하신 것처럼 숨고르기 구간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 코스닥에 조금 더 집중되고 있는데 우리가 핑퐁 게임이라고 하죠. 코스닥 강하니까 오늘 매수해야지? 내일 또 빠지면 또 코스피 사야지 하면 코스피 또 빠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차라리 아까 제가 뭐 반도체 이렇게 한 것처럼 딱 나는 60%는 코스피, 30%는 코스닥. 이렇게 아예 구분을 지은 다음에 그 안에서만 움직이면 조금은 이런 핑퐁에 덜 당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안에서 좀 더 모멘텀이 최근에 막 부각이 되는 그 조선도 궁금해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 뭐 60조가 네. 거론되고 있잖아요. 지금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뭐 한화 김동관 부회장도 캐나다 간다. 네. 뉴스가 오늘장에서 나오기도 했고. 근데 네. 주가에 반영이 막 되는 것 같진 않아서요. 네. 이럴 때 조선주 쪽으로의 뭐 포트 넣는 것도 괜찮을까요? 전 괜찮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캐나다 그 핵잠수함 60조 원이라고 하는데 네. 수주를 하면 대박인 거고 못하면은 못하면 그냥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한다고 해서 갑자기 실적이 0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뭐 마이너스가 되는 건 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실망감으로 흔들림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는 안 꺾인다. 그러면 그 기대감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하나오션 또 하나엔진, 특히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도 나쁘지 않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좀 타겟으로 해서 보면 좋고 뭐 HD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나쁜 건 아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난 그냥 조선을 보겠다. 그러면 저는 그냥 삼성중공업이 아직까지는 본업도 잘하고. 네, 탑픽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삼성중공업이 다른 기업들보다도 좀 개선될 수 있는 게 MRO를 진출한다는 거, 그리고 뭐
뭐 LNG라든지 이런 프로젝트 시장 사업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저는 조선주만 본다라면 삼성중공업 아니면 하나시스템 그게 아니라 핵잠수함을 본다라면 뭐 하나엔진이나 하나오션을 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하나엔진까지. 네. 다만 뭘 포커스냐에 따라서 종목에는 달라질 수 있겠죠. 오늘처럼 조선이 쉴 때는 뭐 담을 수 있겠다 사인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의 탑픽주가 궁금한데 이럴 때 이제 코스닥 종목일지 코스피 종목일지부터가 궁금해요. 일단은 코스닥을 갖고 왔고요. 그 YC캠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이제 뉴스를 보시면 물론 뉴스 따라 주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그룹이 유리기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네, 그래서 유리기판. 삼성전자, 삼성전기가 관련된 기업의 지분 투자도 늘리고 있고 기술 개발을 좀 확대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이 좀 강한데 저는 YC캠은 이미 그 EUV 린스라든지 반도체 공정 소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특히 그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소재 3개를 이미 테스트로 보냈어요. 네. 브로드컴 쪽이죠. 그러면서 이게 기술력이 확인됐고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 YC캠이 유리기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저평가되어 좀 시장에서는 좀 평가가 좀 덜하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EUV 노광 공정용 린스라든지 폴리 그 슬러리 이런 거 관련해서는 국산화에 성공한 몇 안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면 기술력도 좋고 이제 매출도 좋아지고 있고 더 매출이 좋아질 수 있는 성장 산업도 있고 이런 걸 감안하면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사실은 주가는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뭐 3만 원 가려고 하면 빠지고 네. 또 2만 원에서 회복하는 모습인데 그러면 2만 원만 안 무너지면 된다 생각하고 있고 단기 목표가 2만 7천 원 정도 열어놓고 한 2월 달까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YC캠 받았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유리기판 관련주를 체크해 본 것 같은데 2만 원 안 깨지면 괜찮다. 2만 원 손절가로 지켜보시고 목표 주가 2만 7천 원으로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엔 제우스 주셨는데 네. 오늘은 YC캠으로 우리 반도체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대단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를 보면서 시작을 할 줄은 몰랐죠. 기관이 2조 원 넘게 담아주는 시장, 현 시점에서도 코스닥 시장은 5% 이상의 상승률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섹터의 주인공들을 살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 단연 성장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아우르는 그런 분위기 중에 또 하나죠. 성장주들이 집결되어 있는 코스닥, 정말 올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코스닥 시장이 정말 꿈틀꿈틀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지만 반응들이 좀 있었죠. 과연 1월 마지막 주 주인공, 이번 주 내내 코스닥이 계속해서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좀 귀추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코스닥 시장의 매수 사이드카 수급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과 금융투자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특히 이 거래일 연속 8,200억 원을 매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지난주부터 이 정부에서 코스피 5,000피 달성 이후에 이제는 코스닥 쪽으로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정책 기대감들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코스닥 오늘 보여줬던 1,000포인트 그 3배를 넘어서서 3,000포인트를 만들겠다라는 발언들 이미 코스피 안에서 5,000피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이제 정말 신뢰도가 좀 끌어당겨졌던 것 같고요. 이 안에서는 STO가 지난주에는 좀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1월 달 내내 잘 가고 있는 로봇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끊이지 않았고 여기에 더해서 2차 전지까지 이제 로봇 안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느냐 이러한 필요성들이 함께 각광받으면서 만들었던 오늘 시장의 이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정부의 의지들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혁신 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코스닥 시장을 제대로 한번 만들겠다라는 의지들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지들은 5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벤처 활성화입니다. 지금 제3 벤처 붐을 육성하겠다. 이 부분이 바로 국정 과제의 하나고요. 추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코스닥 육성책으로는 모험 자본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결국 벤처 기업의 플랫폼으로 제대로 자리 잡게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본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구체화가 점점 더 되고 있죠. 자, 지금 BDC라고 해서 기업 성장 집합 투자 기구인데요. 이 투자 대상인 혁신 기업에게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이 혁신 기업 안에도 코스닥 상장사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성장 펀드가 출범을 한다라는 점에서도 기대감을 좀 더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이 안에 AI라든지 반도체, 바이오 같은 메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도 중소, 중견 쪽으로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이 부분 역시나 코스닥 시장 안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기업들이 되겠고요. 5번째로 상장 폐지에 대한 제도 개선까지 이뤄내면서 코스닥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부실 기업의 조기 퇴출 제도를 개선을 시키면서 외국인들의 투자 접근성 개선까지 함께 맞물려 가보겠다라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 정부의 정책 방향성 상당히 확실하죠. 정말로 좀 끌어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신뢰도가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또 한번 나타나게 될 RIA 계좌를 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 복귀 계좌가 또 열리게 되는데요. 해외 주식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 쪽으로 투자를 해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좀 혜택을 주겠다. 이런 계좌인 거죠. 자, 지금 국내 장기 투자로 돌렸을 때 해외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인센티브 강도에 따라서 개인 수급의 국내 복귀 규모도 함께 결정이 될 예정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이 통합 계좌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국민 참여형 펀드 역시나 수급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들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지금 1월 달 안에 운용 방안이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3월 달에 펀드가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7월부터 12월 안에 자금이 모집이 되고 연말 이후부터 실제적으로 투자가 기대가 되는 그러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 모두 다 정책 방향성이 상당히 확실하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같이 계속해서 코스닥이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하지는 못하겠지만 계속해서 코스닥이 좀 우상향할 것은 조금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확실합니다. 자, 코스닥 안에 이렇게까지 잘 가고 있는 이유는 섹터적으로도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이겠는데요. 바이오, 2차 전지 그러한 것들이 또 해당이 되겠죠. 우선은 바이오 쪽으로는 이 정책이 또 열심히 좀 밀어주려는 의지들이 확인이 되긴 합니다. 코스닥 시총 안에서 헬스케어가 38%를 차지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 안에서 알테오젠이 또 9%나 차지를 하는데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작년 9월 달에 정부가 글로벌 5대 의약품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 2030년까지 그런 목표를 좀 꾀했기 때문에 의약품,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그래도 조금 더 투심이 아예 끝나지가 않겠죠. 자, 우선 강국 도약을 만들기 위해서 의약품 수출 2배 달성하겠고요.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3개 창출하겠다라는 의지까지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임상 시험 안에서도 3위를 달성하는 그런 목표를 꾀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어쨌거나 정책적으로 좀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2차 전지 쪽으로는 이 로봇에 배터리가 들어간다라는 호재 덕분에 좀 이렇게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거시적인 부분들은 좀 불확실성한 부분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짚으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안에서는 지금 2030
2015년 내연차 판매 금지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좀 아직까지는 악재들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제약과 2차 전지에 투자를 할 때 이러한 거시적인 부분들도 항상 짚으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부진하지만 크게 떨어졌던 알테오젠이 4% 반등하고 있습니다. 40만 원 선 다시 한번 복귀를 해줬고요.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로봇주의 강세 굉장히 돋보이죠. 에코프로 BM이 20% 가까이, 에코프로 역시 20% 넘게 상승해주고 있고요. AB의 바이오가 20.96% 역시나 기염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 시장 안에서는 25.6% 상승하면서 67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 현 시장의 흐름입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월요일입니다. 장 마무리 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 장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초강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현 시점 우리 어떠한 시장에 대한 전략 챙기면 좋을까요? 다녀쌤 불러보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어떤 종목으로 시장에 접근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 바이오와 전고체 배터리를 편입하고 싶은데 일단 우리 바이오 비중이 높고 전고체 배터리도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부분이 우주항공 섹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주항공 섹터가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고 이제 숨고르게 하고 있는 상태고 오늘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 섹터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HVM을 우리가 한번 신규로 편입해 봤으면 좋겠는데 HVM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2025년도가 실적 호전의 원년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부터 하반기부터 주가가 이제 강세 급등하면서 약 300% 가까이 주가 상승했는데 여기서 보더라도 2026년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25년 대비 10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지만 일단 사모펀드라든가 연기금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에요. HVM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스페이스X가 IPO를 앞두고 있고 2,200조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26년 정부 역시도 우주 R&D 예산을 9,500억 투자하면서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2026년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스타링크 2세대 기존에 이제 7,500개를 추가 띄운다고 했을 때 주가 이 상승 모멘텀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이것이 15,000개까지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 또한 실적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94,800원 이 고가를 돌파하는 신고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주요 일정으로 보면 1월 28일이죠. 내일 모레 시점에서 2026년 도쿄 국제우주산업 박람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상업우주산업 글로벌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리고 내달 2월 6일에는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이죠. 아르테미스 2호기 발사 예정이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sektor는 2월 6일까지는 시장의 메인 섹터, 주도 섹터로 조각받을 수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고체라든가 바이오가 없는 분들이라면 전고체라든가 바이오 1순위로 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실 분들은 HVM을 일단 지금 현재 보면 바닥권은 얘 같은 경우는 72,000원에서 이제 바닥권은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82,000원부터 현재가까지는 우리가 먼저 매수해보자. 현재가까지 매수하고 그다음에 81,000원대를 이탈했을 때는 나머지는 72,000원에서 79,000원 집중 매수하자. 그래서 손절은 7만 원을 이탈하는 상황에서 손절가를 잡으시고 목표 주가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가격이거든요. 실적을 감안했을 때 목표 주가 14만 원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주항공주로 받았습니다. HVM 최근에 많이 올랐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접근 가능 사인을 받아봤고요. 목표가는 14만 원으로, 우리 손절가는 7만 원, 그리고 현재가부터 7만 2천 원까지는 우리 모아갈 수 있다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진단을 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초강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아쉬웠던 코스닥이었는데요. 드디어 오늘로써 이 상승의 서막이 올랐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상승의 서막이 올랐고 그다음에 서자의 비애를 훌훌 털어버리는 그런 하루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코스닥은 코스피와 키 맞추기를 할 거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3% 비중에서 5%로 늘리면 이 부분 역시도 코스닥이 부각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약발은 먹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난 금요일이죠. 시장은 정부가 코스닥 3,000포인트 정책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오늘 시장에 급반등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금융투자라든가 투신이라든가 연기금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개인들이 매수하지만 이제 숨고르기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코스닥과 코스피 키 맞추기 이런 것들이 이제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부분들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서자 출신에서 굉장히 수모와 구박과 냉대를 받았는데 강조드렸던 1062포인트 여기를 돌파를 시도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황에서 장중에 1062포인트까지 해서 이 고점을 돌파했어요. 장중 지난 2021년 8월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보더라도 오늘 코스닥을 매수한 부분들은 금융투자가 1조 9천억을 매수했고 외국인이 6,600억 가까이 순매수했다라는 거예요. 즉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3,000포인트를 향해서 출발하는 첫 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코스닥 3,000을 견인할 주도 섹터가 어디냐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동안 강조되었던 부분이 제약바이오가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과 오늘 상황에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역시도 그동안 차별받으면서 굉장히 못 가서 답답했는데 모처럼 2차 전지 즉 전고체 섹터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가 로봇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로봇에 대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장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로봇까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로봇까지 편입할 거냐?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은 일단 저는 차익 실현하시고 제약 바이오와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이쪽으로 가야 될 거고 그러면 남아있는 반도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우주 섹터라든가 그다음에 원전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하나의 이슈에 따라서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율주행이 부각하면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것들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코스닥 3,000포인트를 달성을 목표로 전제했을 때 우리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제약바이오와 전고체 배터리 요거는 꼭 가지고 그다음에 반도체까지 요 세 개는 꼭 편입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주 섹터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육지통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슈에 따라 순환매할 때 트레이딩 쪽으로 나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면 그동안 강조드렸던 부분이 미국과 코스피와 코스닥 이제 디커플링이 날 수 있다라는데 오늘 시점에서 디커플링을 확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지난 주말에 연방 이민국이죠. 총격을 가면서 시민이 결국엔 사망하면서 이제 반발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똥줄이 타는 모양이에요. 정치적인 국내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지금 이란으로 미군 함대를 이동시키고 있다. 즉 다시 한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텔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일본과 금융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시점에서 엔화가 강세 전환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우려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일 FOMC 발표에 대한 관망이 남아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다음에 관세 부메랑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상승 모멘텀보다는 차익 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 있고 그래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압력이 증가될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서학개미님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 코스닥의 바이오와 전고체 배터리, 반도체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 비중을 늘려서 수익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시점에서 오늘도 보면 결국에 미국의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실망감이라든가 우려감이 결국에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하면서 원달러 환율 역시 이제 1,440원 80전까지 왔거든요. 그럼 원화가 강세로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할 수 있는 유인 동력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국장에서 우리는 수익 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여전히 유동성 측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고객 예탁금은 신규 공모 청약권 때문에 6천억 빠져나갔지만 96조 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지금 97조 원에 있고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 1조 5천억 이상 유입되면서 약 125조 원 가까이 육박하는 사상 최대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숨고르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마켓머니 펀드 월말 결제자금 수요 때문에 이제는 마켓머니 펀드 자금 유출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1조 7천억이 빠져나갔지만 지난 12월처럼 보름 만에 대략적으로 26조 원 가까이 빠져나가는 이런 이탈은 없을 것이고 마켓머니 펀드가 크게 빠진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208조 원 수준에서는 지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 12월과는 다른 유동성이 넉넉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 섹터들 이런 것들 우리가 꼭 편입해놓고 이제는 쳐다보지 말고 목표가까지 꾸준하게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내일은 민주당에서 디지털 자산법 관련 TFA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발표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오늘까지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숨고르기가 나오는데 국내 민주당뿐만 아니라 내일 미국 상업농업위에서도 암호화폐 시장 부주법안 심의가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라든가 증권형 토큰 이런 쪽들은 내일 한번 같이 움직일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내일 기회국 퀀텀 큐비츠 2026 양자 컴퓨터 사용자 컨퍼런스가 있으면 결국에 양자 컴퓨터 관련 대장주도 오늘 미국 시장이 양자 관련주들은 크게 빠졌지만 내일 시점에서는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자 섹터도 트레이딩 쪽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산업부 장관이 내일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해서 캐나다를 방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핵잠수함이라든가 조선 기자재들 반등 나올지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일 디지털 대중소 파트너십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정책회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5급 3특 연계 피지컬 AI 제조 혁신 구축
실증 랩 방문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공통적인 것이 소버린 AI라든가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로봇이라든가 피지컬 AI 관련주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로봇 섹터들은 내일까지 움직일지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디지털 트윈은 오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 관련주들을 한번 내일 상황에서 보고 오늘 선취하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 장세에 서막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포트의 큰 물줄기로는 반도체와 전고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살펴보자 말씀 주셨고 플러스 알파 우리 순환매 노려보겠습니다. 로봇과 6G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챙겨볼게요. 자, 우리 AS 가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AS는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는 이 시간에도 상승폭을 더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22% 급등 이어서 우리 수익은 아마 40%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 전략 챙겨볼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 주가를 지난번 상향을 시켰어요. 11월 3일 날 우리가 목표 주가를 이제 상향시켰는데 여전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이 리튬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SK온이 현대위아의 로봇에 이 배터리를 납품한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3000을 위해서는 2차 전지 섹터들의 그동안 낙폭이 컸던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역시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우리가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지난 11월 3일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제시해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목표 주가를 17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분들이라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내일 눌림목이 나온다면 자 12만 5천 원 밑에서는 한번 다시 편입할 수 있고 그래서 고점을 돌파한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17만 원, 17만 5천 원까지 우리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로 단숨에 수익 40%인데요. 내일 눌렸을 때 진입 가능하다. 12만 5천 원 아래에서 담아보도록 하겠고 우리 목표가는 17만 원, 17만 5천 원으로 또 상향시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ES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연일 뜨거운 종목인데요. 오늘 삼천당 제약이 장중에 40만 원도 터치가 됐습니다. 우리 수익은 120% 오늘장에서 돌파가 됐네요. 삼천당 제약 역시도 우리가 지난 12월 19일이죠. 12월 19일 날 지금 경구용 치매 치료제 이 부분으로 인한 치매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은 높였고 굉장히 가성비를 높게 갔다. 그래서 35만 원을 목표로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금요일 날 장중에 그 목요일과 금요일 상중에 35만 원을 돌파했어요. 오늘 지금 돌파했던 요인은 지금 삼천당 제약이 일본의 다이쿄, 산쿄, 에스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로 출시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경구용이라든가 이런 쪽들에 대한 파이프라인 이전, 그다음에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만 치료제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천당 제약 역시도 비용을 줄이고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사측에서 전력 투구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3,000포인트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삼천당 제약은 우리가 목표 주가를 35만 원을 지켜주면 목표 주가 50만 원으로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삼천당 제약이 39만 원 선인데 35만 원 선이 지지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 50만 원까지 욕심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ES는 코오롱 티슈진인데요. 코오롱 티슈진은 오늘 전고점 돌파해서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우리 수익은 100% 그 이상이죠. 140%가 돌파됐는데요. 우리 목표 주가 어디로 설정해 볼까요? 코오롱 티슈진은 우리가 목표 주가를 10만 원을 제시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9만 6천 원까지 갔다 왔는데 코오롱 티슈진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골관전 신약이 미국에서 임상 상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TGC 핵심 기술이 호주에서 특허를 받았고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 등록을 추구하는 것, 이 부분이 또한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파이프라인 TGC 가치가 미국에서 8조 3천억, 유럽에서 4조 8천억.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가 목표 주가는 이제 10만 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여전히 코오롱 티슈진 역시도 상업에 대한 기대감들 여전히 남아 있어요. 물론 지금 이익 개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R&D 비용이 증가되면서 적자가 커지는 것은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거든요. 하지만 이거 역시도 투신들, 연기금, 사모펀드들, 기관들, 외국인들이 매도함에 불구하고 기관들 매수가 유입되고 있어요. 그러면 코오롱 티슈진 역시도 삼천당 제약과 마찬가지로 같은 바이오 섹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9만 원을 지켜주면 코오롱 티슈진은 13만 원으로 우리가 목표 주가를 상향하겠습니다. 9만 원 이탈했을 땐 전량 차익 실현하고 다시 7만 5천 원 밑에서 매수하고 9만 원 지지하면 13만 원까지 상향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은 9만 원 지지 시 13만 원 목표가 기억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마지막 에이스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진짜 대박입니다. 장중에 상한가 들어가면서 70만 원이 찍히기도 했는데 지금 자리 우리 어디까지 눈높이를 높여봐야 될까요? 시장에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100만 원 목표까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삼성이 로봇 투자를 확대하고, 그러면 삼성과 SK, 현대차그룹이 로봇을 협력하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 개선은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여전히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적자 폭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고 있지만 2026년도에는 영업이익, 예상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약 429%, 그다음에 27년도에는 대략적으로 673%까지 영업이익 증가를 전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 양팔 로봇이 미국 시장을 공략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보스턴 다이내믹 상장 추진으로 인해서 22조 가치가 나온다면 결국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65만 원을 지켜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0만 원 목표 주가 상향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단숨에 50만 원, 60만 원 돌파가 됐는데요. 65만 원을 지지 라인으로 챙겨보시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목표가 100만 원까지 끌고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동시호가 특징 섹터 체크해 볼 시간인데 오늘은 전고체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전고체는 이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지난 목요일 로봇 이슈로 해서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면 레이크 머티리얼이라든가 레이크 머티리얼 역시도 금요일날 시초가 하락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보시면 지금 넥스트 거래소가 차트를 망가뜨리지만 결국 얘는 19,200원에서 27,300원까지는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에코프로 역시도 동일하게 자,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매수 관점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배경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역시 특히 전고체도 더 명확한 건 코스닥 정책의 목표가 3,000이기 때문에 로봇이라든가 ESS에 대한 성장성이 이제 보도자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섹터의 다른 것보다는 전고체 쪽들은 여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고,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거는 전고체 섹터들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난 금요일 저가에서는 지지받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는 조정받는 시점에서는 우리는 매수 관점이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BM을 지난주 목요일 날 동시호가로 매수하자 했던 것처럼 여전히 전고체 배터리는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살펴봤고요. 우리 짧게 로봇주도 볼게요. 저는 이제 로봇주들은 좀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이에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도 있지만 로봇주는 저는 이제 차익 실현하고 지금 같은 경우 오늘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 장초반부터 상한가를 하면서 레인보우를 비롯해서 오늘 로봇주들을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로봇 섹터들은 추가 상승 모멘텀보다는 매물 압력이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강조드린 게 2월 중순 2월 말 매수 시점 잡고 지금은 보유자유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은 단기간에 가파르게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는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사인을 받아봤네요. 자, 우리 월요일 다녀쌤과 함께했습니다. 쌤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 우리 다녀쌤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쌤과는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감이 다가옵니다. 오늘 코스닥의 초강세가 나왔던 날인데요. 자, 오늘의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월 26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의 마감을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과 코스닥은 흐름이 엇갈린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상승으로 출발이 돼서요. 개장 직후에 또 한 번의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해냈는데요. 하지만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의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전거래일 대비 0.8%의 하락으로 4,950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끝이 났습니다. 코스닥의 초강세가 이어졌네요. 오늘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보다 더 올랐습니다. 무려 7% 급등한 1,064포인트에서 오늘 코스닥은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지속적인 상승 그 배경에는 원달러 환율의 빠른 안정도 있었습니다. 오늘 20원 50전가량 떨어지면서 1,441원 선에서 원달러 환율은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오늘 메이저 주체들의 사자가 독보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팔자 그리고 기관도 1조 넘게 팔았는데요. 매매 동향 살펴보실게요. 자, 오늘 개인이 2조 넘게 장중에 담아가기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1조 6천억 원의 순매수 유가증권 시장에서 살펴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나란히 동반 매도, 외국인들 4,200억 원, 그리고 기관은 1조 1천억 원의 팔자가 연출됐습니다. 코스닥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는데요. 무려 2조 5천억 원의 순매수 확인되고요. 외국인들은 4,300억 원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선물 시장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팔았고요. 1조 원가량의 매도가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단 종목들 마감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번 주 목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경계성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4%의 약세로 73만 원 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현대차도 오늘장에서 3%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3%의 하락을 보였던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장중에 이 보합 부근에서 계속해서 그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1% 가까이 다시 한번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41만 원 선 터치하는 흐름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안에서는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도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의 종목들의 초강세가 오늘 하루 내내 이어졌는데요. 알테오젠 최근에 급락을 딛고 오늘은 40만 원 선으로 회복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9%, 에코프로는 상승폭을 더욱 키우면서 오늘 고가 마감이 됐습니다. 23%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ABL바이오도 무려 20%의 급등, 그리고 오늘 장중에 상한가 가면서 70만 원도 터치가 됐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5만 원 선이 돌파가 됐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다 올랐고요. 오늘 거의 대부분의 이 상단에 속해 있는 종목들 두 자릿수의 급등이 연출됐는데요. HLB, 코오롱티슈진,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펩트론까지 10%에서 13%까지 강세 움직임 보였고요. 삼천당제약 오늘 장중에 40만 원 터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8%의 급등으로 오늘 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동안 참 아쉬웠었던 코스닥의 흐름이었는데요. 오늘로써 분위기가 제대로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3,000스닥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자리일까요? 우리 김정협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대박입니다. 뭐 대박이란 말 그 이상으로 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코스닥 지수가 무려 7%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짓기도 했고요. 드디어 1,000스닥 돌파가 됐습니다. 진짜 이제 3,000스닥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자리인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또 이제 주식 방송하고 하면서 코스닥이 이 정도 캐파로 급락을 하는 거는 여러 번을 봤었는데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하루 만에 7% 넘게 올라가는 이런 일들은 상당히 좀 드문 일이었죠. 네, 그런 드문 현상과 드문 일들이 2025년 하반기에서부터는 우리 증시에 굉장히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스피 5,000포인트도 그렇고, 이제는 코스피 5,000포인트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정부가 코스닥 육성 정책들을 계속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좀 기계적인 수급 이동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규모로서는 상당히 좀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또 금요일 또 시장 얘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내용이기는 하죠.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들은 우리가 충분히 좀 예측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하고 이제 수치가 좀 빠르고 강했다라는 게 오늘의 좀 특징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총 상위 종목들에게 매수 자금들이 쏠리는 모습들이 그대로 좀 눈에 보여졌죠. 그리고 뭔가 좀 올라가는 종목들과 그다음에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양극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은 업종 안에서도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주들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주들은 약하고 그다음에 오늘 2차전지도 대박이었죠. 2차전지 종목들 안에서도 코스닥 상장사는 엄청난 급등을 그다음에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2차전지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약주 안에서도 셀트리온은 조용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날아가고 이런 느낌들이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분위기가 갈렸다라는 거를 좀 느끼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시장에 확실히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빠르게 우리가 캐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지난주 좀 강조드렸던 내용들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안으로 시장에 자금이 쏠리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약 섹터라던가 배터리 업종들 시가총액 상위 그 메인 업종들한테는 확실히 좀 돈이 많이 또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항상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뭔가 좀 야속함을 좀 느꼈었던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은 하이닉스가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면모를 좀 보여줬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분위기들이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간중간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방향성과 그다음에 이제 추세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힘들은 오늘 제대로 좀 터져버렸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안에서의 순환매를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종목들을 좀 세팅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 안에서 또 새로운 또 주도 트렌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달에 그다음에 1월 달에 로봇주로 엄청난 랠리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좀 새로운 수익 종목들이 좀 대기를 좀 타고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좀 많이 드는 날이었다라고 평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하나씩 골라볼 시간인데 오늘 특징주격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첫 번째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약간 좀 놀라운 그런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로봇주가 요즘에는 변동성이 좀 커지고 약간 좀 위협적인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죠. 그리고 로봇주의 분위기를 이끌고 가는 현대차는 지금 좀 갈리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 추이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보여졌었는데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금요일 날 또 이제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오늘 더 강한 급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의 그 자금들이 계속해서
그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한테 많이 몰려오는 그런 그림들이 이제 포착이 됐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동안 몸집을 좀 많이 키워놔서 시가총액 상위 랭커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이 됐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시장의 수혜가 오늘은 좀 더 강하게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로봇주들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현대차가 분위기를 이끌었는데 빨리 그 아틀라스를 상용화 시켜야 되는 시점 안에서 이제 노조와의 또 반대 그런 이제 흐름들과 뉴스들이 좀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휴머노이드 투자에 대한 내용들은 뭐 여전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코스피 5천과 맞물려서 로봇주들한테도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분위기를 전환을 하면서 중소형 로봇주들의 분위기를 확실히 좀 바꿔놨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오늘 뭐 로봇주들이 다시 올라가고 코스닥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하락 종목이 많지 않은 뭐 그런 날이었던 거는 저는 어떻게 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로봇주들이 지금 변동성을 좀 많이 키워놔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시 뭐 대밀리거나 아니면 차익 매물의 분위기가 나오면은 또 이제 힘껏 쏟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려감들과 그다음에 변동성을 우려해서 다소 좀 보수적인 접근은 아직은 좀 유지를 해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진정이 되고 또 다시 한번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쪽의 수급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좋은 추세를 좀 만들어가는 그림들이 눈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뭐 저평가되어 있는 로봇주들은 뭐 한두 개, 뭐 두세 개 정도는 좀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고 뭐 또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정보방 통해서 혹은 이제 여기 방송을 통해서 한번 다시 또 이제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장중 상한가로 로봇주의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끌어올렸죠. 첫 번째 특징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오늘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집중이 됐었던 종목으로는 저는 에코프로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로봇주와 반대로 좀 주장을 했었던 새로운 매수 관점으로 주장을 했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저한테는 좀 더 좀 의미가 부여된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2차 전지 기업들이 로봇 모멘텀,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모멘텀을 좀 강하게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원래 중국 기업들보다는 3원계 배터리를 더 잘 만들죠. 근데 이제 LFP 배터리의 무게감이라던가 이런 측면들 때문에 3원계 배터리가 좀 더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근데 결국에 3원계의 문제점을 또 보완하는 앞으로의 미래 배터리인 또 전고체 배터리가 결국에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실제로 또 3원계 배터리를 잘 찍어내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최근에 분위기를 좀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오늘 그 시장의 종목들이 그 움직이는 걸 보고 코스피랑 코스닥의 극단적인 수급이 좀 갈렸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오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이죠. 그래서 수급들이 더 강하게 쏠려버렸습니다. 에코프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20%가 넘는 그런 급등들이 나왔고 시총 상위 종목인 뭐 ABL 바이오라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도 이제 20%가 넘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강하게 못 올라갈 수가 없었던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흐름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2차 전지가 원래는 이제 ESS 시장 안에서의 성장률도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그 펀더멘털 모멘텀과, 그 다음에 최근에는 로봇으로 날개를 단 이런 이슈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안에서는 좋은 흐름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은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좀 엇갈리면서 좀 극단적인 좀 차이가 있었으나 결국에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2차 전지 종목들도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의 흐름들을 충분히 좀 따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뭐 종목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직 나는 2차 전지를 안 사봤는데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바꾸셔서 좀 더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좀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특징지로 에코프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AS 하나씩 가볼 텐데요. 먼저 에코프로 BM 볼게요. 자, 에코프로 BM 오늘 날아올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히든카드 종목으로 주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 오늘 급등, 지금 자리 AS 해볼게요.
네, 뭐 AS 할 게 없습니다. 너무 좋은 흐름이고, 제가 오늘 정보방 안에서는 이제 뭐 제가 제시드렸던 1차 목표가는 하루 만에 또 달성이 됐기 때문에 자유롭게 익절을 하셔도 좋고, 하지만 다 팔기에는 너무 아까운 흐름이니까 욕심은 충분히 내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는 뭐 관점과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뭐 장중과 장 마감이 된 현재에도 동일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 자금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캐치를 하니까 오늘 어떤 종목들이 날아가게 되고 어떤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는지 충분히 좀 파악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는 먹거리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가 또 던져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증시에 참여하시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보다 좀 순발력 있게 하지만 좀 더 과감하게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시장에서는 뭐 가장 큰 뭐 최선의 전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에코프로 BM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뭐 진작에 달성이 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앞자리 수익률이 뭐 3으로 4로 바뀔 때까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0월 달에 이제 정보방에서 매수했을 때도 단기간 안에 뭐 40%, 50% 이렇게 또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게 또 2차 전지의 변동성이고 힘이니까 우리 뭐 내일도 한번 또 추가 상승 나와주기를 아니면 오늘 애프터 마켓에서 조금 더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프로비엠 AS 해봤고요. 두 번째는 메가터치 볼게요. 메가터치도 지난 목요일에 1월 22일자로 받았는데요. 우리 수익이 27%가 넘어갔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 코앞까지 갔던데요. 지금 자리 우리 어떤 전략 챙겨볼까요? 네, 메가터치는 조금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장중에 상한가에 좀 꽂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이름이 메가터치라서 그런지 상한가 부근을 터치하고 다시금 좀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바닥에서 이제 시세를 터트릴 수 있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종목들을 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같이 매수했었던 메가터치도 저는 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뭐 급등이 거의 상한가 근접해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분할 매도는 진행을 하고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잔량을 남겨놓으신 분들이 욕심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메가터치의 전반적인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월봉 차트 안에서도 여전히 뭐 바닥 횡보 그다음에 위쪽으로 이제 추세 전환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쪽의 모멘텀은 저는 좀 역대급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주주비 책에서 이 그 메가터치라는 종목들을 설명을 드리고 기업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LG 쪽이라던가 아니면 삼성 SDI 쪽 안에서 로봇 배터리를 만들 때 이 메가터치는 그 분야 안에서 모든 그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관계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런 모멘텀은 2차 전지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가터치는 혹시나 뭐 오늘 이후에 음봉 조정이 나와서 좀 더 좀 낮은 가격을 준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이제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가터치 은봉씨 다시 한번 매수 가능 사인 받아봤습니다. 좀 더 정확한 우리 매매 전략은 김정엽 전문가의 정보방에서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한 종목 빠르게 더 볼까요? 엑시콘인데요. 수익 29%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코스닥의 훈풍이 뭐 확실히 강했습니다. 엑시콘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안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명분들은 뭐 당연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시드렸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좀 더 올라가게 되면서 힘을 오늘 더 추가적으로 좀 받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는 저는 뭐 충분히 달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랑 같이 이제 매매하시는,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께도 전량 익절 사인을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추가 AS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저는 저평가 구간 안에서 뭐 목표가가 달성이 돼도 더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애초에 제시를 드리기 때문에 혹시나 뭐 욕심을 내신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분할 매도는 좀 진행을 하시되, 그리고 이제 뭐 위쪽 공간들은 추가적인 매물대가 25,000원 위까지 열려 있으니까, 뭐 시간의 여유를 더 두시고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뭐 가지고 가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엑시콘이 오늘 또 활약이 좋았죠. 그래서 같이 짝꿍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네오셈, 요것도 제가 정보방에서 같이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네오셈이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것도 이제 기대해보는 포인트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도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확실히 또 이제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움직임이 잘 나온 반도체 종목들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종목들도 같이 또 검색해보고 정보방 통해서 또 공유 드리고 이렇게 이제 또 새롭게 종목들을 찾아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안에서 엑시콘까지 AS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히든카드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 2차 전지의 임팩트가 확실히 강하게 나왔죠. 제가 지난주부터 열심히 강조드렸던 내용들이 오늘 월요일이 시작되자마자 그대로 이제 좀 생각했던 부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스닥 시장으로 자금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더 몰릴 만한 이슈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엇갈리는 분위기를 먼저 체크하고 방향성이 나오면은 그쪽에 집중 투자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을 대응하신 분들은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주, 그다음에 중소형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 대충 사이즈와 그림들이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다음에 뭐 메가터치까지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하루 만에 막 20% 이상의 상승률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또 임팩트를 보여드렸죠. 아직은 끝나지가 않은 것 같아요. 2차 전지 안에서의 순환매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안에서 오늘 메가터치 혹은 에코프로 BM의 후속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다음 거래일에 그 다음으로 이제 급등이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오늘의 종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그래도 양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범위보다는 확실히 덜 올랐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매수를 하시는데 한 두 번에 나눠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정보방 통해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이제 캐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로봇주에 불이 붙은 모멘텀이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이쪽으로 이슈를 붙이면서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삼성 SDI는 현대차 그룹이랑 로봇 배터리를 공동 개발한다라는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은 조용했지만 지난주에 배터리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 삼성 SDI는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를 쓰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삼성 SDI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깊은 그런 2차 전지 기업이고 전고체 배터리 안에서도 부각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늦기 전에 매수를 좀 먼저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후속주로 다음 수익이 잘 터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기대를 해보고 이 종목을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2차 전지에 오늘 급등 종목 보시고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다음 종목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차트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위치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보방 안에서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안에서 히든카드 종목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2차 전지의 흐름 정말 놀라웠는데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점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정보방 안에서 이 종목이 나가니까요. 가격 전략과 함께 여러분 챙겨가시면서 우리 두둑한 수익을 맛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김정엽 전문가와는 우리 여기서 인사해 볼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 100점 불패도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2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